싶은 거는 이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언제부터 좀 준비를 시작하셨고 그런 초기 단계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아시다시피 노령화 경향이 가장 세고 출산율도 낮고 또 일자리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원대 복귀를 시킬 수 있을까?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한 번 더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월드 엑스포를 하자. 마침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향후 전개될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부산시장에 당선이 돼 가지고 쭉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해 가지고 2016년도 7월 달에 산업부에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했고 또 2017년도 2월 달에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을 시켰어요. 그때까지는 쭉 나도 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영향력이 좀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고 했기 때문에 쭉 잘 달려왔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액을 당하고 그 이후에 어수선한 정부이고 그 다음에 2017년도 2월입니까? 2017년도 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을 때가 2017년도 아닌가요? 17년 5월 아닙니까? 그죠? 뭐 그 후부터 이게 거의 중지되다시피 하고 진척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미 2017년도 2월 달에 기재부 국제행사를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을 시켜놨는데 2018년 4월에 갔어야 기재부에서 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걸 또 잘 미루다가 이제 2019년도 5월이 돼서야 비로소 국무회의에 올려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승인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가 한 유일한 일이에요. 그것도 늦게.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준비하고 하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오사카가 2025년도에 선정이 됐거든요. 이 오사카가 그때만 하더라도 선정이 안 됐을 때예요. 오사카가 별로 생각이 없을 때예요. 우리만 앞서 나갔으면 우리가 오사카를 제끼고 2025년도에 할 수도 있었고 2030년도에 할 수도 있었어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왔고 근데 다행히 이제 윤석열 우리 대통령께서 뭐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여하튼 선거 때 후보 시절에도 아주 이 월드 엑스포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당선되시고 나서 인수위에도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비서관을 한 사람도 직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대통령실에. 그만큼 이제 의지를 가지고 열의를 이렇게 보이시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이번 달입니까? 7월 달이었나? 7월 8일이었나? 7월 8일 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SK 회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유치 정확한 이름이 뭐고? 유치 세계박람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7월 8일 날 발족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 외교부라든가 이제 또 산자부라든가 일반 기관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더욱더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용 회장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것들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에는 원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태리,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그 비딩을 하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아시다시피 전쟁 때문에 이제 물러서고 세 군데서 하게 되는데 가장 적극적인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오일마니를 가지고 왕세자, 실권 있는 왕세자가 직접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 의사 표명을 한 나라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밀리긴 하지만 그러나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대로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약점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여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한번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하면은 빨리 추진하는 그런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엑스포를 개최하면은 이제 방금 이렇게 많은 상승 효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경제적 이익 좀 추산하시면 좀 얼마나 나올까요? 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효과만 보더라도 이제 처음에 제가 기획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한 2,500만 명에서 6,500만 명 정도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할 것이다. 또 실제 이제 2010년도에 상하이에서도 했었어요. 그때 7,540만 명이 방문했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2022년도에는 2,300만 명 이렇게 방문을 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면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경제 유발 효과가 약 61조 원 정도, 생산 부분에 43조 원,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 한 18조 원, 또 고용 창출 한 50만 명 이런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